네, 넥슨 게임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저께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눌림을 줬는데, 지금 주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최근 주가가 이렇게 엎치락 덮치락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제 옆에 기재를 하진 않았지만 텐센트 인수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텐센트가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이 지분이 4조 7천억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텐센트가 우리는 인수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하락한 부분인데, 네,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조 7천억이 왜 뜨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주 회장, 넥슨 창업자 이제 김정주 회장이 자꾸 하면서 자녀들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이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번외지만 현재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근데 자, 지금 이 나라들 어때요? 전 세계에서 이민 제일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얘네들도 이제 상속세가 없으니까 그거를 주식으로 대체한 거예요. 근데 이 대체한 주식들을 이제 누가 인수해요? 이제 중국이 자꾸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아는 분이 이제 현재 그 강남권에 이제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공시지가가 한 1,400억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강남권에 있는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 전직 장관님도 한번 예전에 이제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고민이 다 이 상속세 고민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1,000억이라고 하면은 상속세로 내야 될 돈이 300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집안에 300억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림동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랑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이제 대전 호텔 뭐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회장님이 그 중국에 출장 갔다가 갑자기 자꾸 하셔가지고 뭐 상속세 이런 거 준비하셨겠어요. 사모가 그 미대 나와가지고 미술 전공하신 분인데 뭐 경제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그냥 일정 지금 잡아놓고 건물 잡아놓고 임대료 그 뭐라 그러지 상속세 플러스 이자 부담해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부자가 나쁘다, 부자가 착하다 이런 기준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예요. 그쵸? 글로벌 경제인데 한국의 악법들, 그러니까 악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통용되지만 한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악법들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다 이민 가면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15억을 마련할 수 있으면 이민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캐나다로, 호주, 미국으로 이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돈 있으면 다 가능해요. 그러면 실제 부자들이 다 이민 가버리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DNA가 달라요. 사업하는 사람들 DNA가. 그러니까 그 유전학적으로 통계에 의하면은 성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부합을 해야 된다라고요. 첫 번째로는 물려받은 유산이 많거나, 귀족이죠. 이러거나 다른 하나는 남들보다 압도적인 피지컬,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압도적인 스펙, 이제 브레인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생각의 사고가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그 어떻게 할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좀 사고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도 이 사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재능의 영역이에요. 공부하는 머리가 있다라고 해서 사업을 절대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각자 사람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넥슨 게임즈 얘기, 상속세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얘가 아니죠. 지금 한국에서 지금 통계학적으로 제일 부자들이 이민 많이 가는 나라 인구수 대비 1위가 한국이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 투자 이민을 가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돈이 어때요? 외부로 이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경제는 어때요?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우려가 된다. 세금을 거둘 주체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예, 부자들이 이민을 가면 세금을 내야 될 주체가 줄어들면서 그 세금을 내야 될 주체가 줄어들면은 결국 거기에 대한 부담은 서민들이 진단 말이에요. 연봉 1억, 2억 받아봤자 세금으로 내는 돈이 600, 700인데 남는 게 없죠. 참 힘든 상황이다 지금.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서 6분이나 지났네요. 넥슨 게임즈 얘기를 해야 되는데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근데 일단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 2부에서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앤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이 24만 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 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 속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원까지 봤는데 1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고점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램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19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저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 전에 추천했던 영상들이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네. 계속 달아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때도 매매를 했었고요. 이때도 매매를 했었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매년 이렇게 거래를 했었어요. 여기 다 거래했었답니다. 이거 계속 거래를 했었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 패턴을 아니까. 네, 그래서 일단 뭐 고점에 물려있다, 뭐 지난번에 며칠 전에 물려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올라갑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인수자, 그러니까 4조 7천억 원 상속세로 낸 4조 7천억에 대한 이제 인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변동폭이 큰데, 사실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는 그것도 그거지만 현재 그 퍼스트 디센턴트라는 슈팅 게임이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대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20만이 돌파가 됐어요. 동시 접속자 수가 20만이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흥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회사가 이제 넥슨인데, 넥슨에서 이제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게 모바일로 되게 흥행을 했었고, 최근에 뭘로 출시냐면 PC로 출시를 했어요. 갖고 스팀에 올려놨는데, 이것도 지금 사전 예약이 1만이 돌파됐어요. 상당히 지금 흥행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게 얘네들이 여기에서도 매도로 눌러버리고 여기서도 매도로 눌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매도 물량 나오고 여기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세력의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드라이브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올렸다가 주가를 내리고 일부 조정기간 지났다가 제가 기술적 반등한다라고 하는 날 다음 날에 올렸다가 또 바로 이렇게 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크게 파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는 어떻게 해요?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그 파동이 어때요? 점점 좁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즉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이 패턴은 이제 외지형 패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파동을 긋다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외지형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21년이나 22년 그리고 23년, 24년, 25년이잖아요. 매해 크게 한 번씩 해먹었던 종목이에요. 그죠? 21년에 이렇게 해먹었죠. 22년 어때요? 이렇게 해먹었죠. 23년 이렇게 해먹었죠. 24년 이렇게 해먹었죠. 25년 어때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제 시작. 여기하고 비슷하죠. 패턴의 흐름이. 여기처럼 올라갔다가 정배열 도입했다가 한번 눌러주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정배열 올라갔다가 차익시장 눌러줬죠. 이제 간다니까 이렇게. 월봉으로 볼까요? 네, 이렇게 가요. 네, 그냥 패턴이 정확하잖아요. 얘는 고점 추세 나오고 저점 다시 찍어준 다음에 고점 올라가고 저점 다시 찍어주고 한씩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패턴이죠. 네, 추세 패턴. 근데 지금 길게 심지를 달고 내려왔다라는 거. 물량이 조금 딸린다라는 뜻이에요. 주가를 밀어 올리기에. 그래서 지금 자리는 뭐냐면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재 자리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표가를 그럼 얼마나 잡아야 되냐. 얘는 꼭 뭔가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변동폭이 되게 커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올라갈 것 같이 하면서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이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기에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네, 제가 지지난주에 음봉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15,400원에 그냥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가까지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까지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제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앞선 추세에 나왔을 때 가격을 보시면 알아요. 이때 가격이 어디에요? 12,000원인데 얼마까지 해서 3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5배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번에도 추세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지금 저점 11,500원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못 가도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 21,000원까지는. 네. 21,000원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 네. 오늘 매수하셔도 되고, 네. 끽해야 조정 나와봤자 이게 13,700원이에요. 13,700원에서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했는데 기술적 반등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쌍바닥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전투기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전투기 패턴 있죠. 이게 편대비행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급등 시그널로 옛날에는 되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 꼬아주면서 얘가 뭘 깔았어요? 트랩을 깔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척 했다가 여기에서 눌러주고 올라가는 척 했다가 눌러주면서 개미들 유입 차단하고 지금 뭐 거의 올라갔다가 시가하고 동일하게 해서 노출 막았죠. 네, 거래량이나 상승 하락에서 노출 부분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일 기술적 반등 빵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2만원까지는 볼 수 있다. 2만원까지는 볼 수 있고 그냥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지만 가긴 간다. 네,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둘 중 하나예요. 무조건 가요. 네, 무조건 여기는 한번 찍어준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원래 최소한 여기는 찍어줬어야 되죠. 여기
갭이 발생했는데 현재 안 메워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찍어줄 가능성이 크다. 14,000이 260, 27에 14라고 하면 한 15% 정도? 네, 14에서 15% 정도 일단 볼 것 같고, 여기까지는 뭐 갭을 띄워서 올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얘네들이 어떤 이슈 터트려서 그냥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갭을 그냥 시가에 메워버리는 거죠. 바로 상승시키면은 어차피 여기도 눌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까지 보시고 혼자 매매하는데 조금 어렵거나, 그다음 넥슨 게임즈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문자로라도 알림으로 너 사고 싶을 때 나도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010-399-8354로 구독 남겨주세요. 그러면 기존 구독자님들 문자 보내드릴 때 네, 같이 껴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음원은 나의 힘, 상은 나의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감.